자, 인트로덕션 가겠습니다. 네, 인트로덕션 이제 첫 번째는 네. 제너럴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연구의 배경이죠. 네, 자,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펀더멘탈 타스크야 라고 얘기를 했고, NLP 분야에서 라고 했고, 뭘 가졌냐? Diverse Real World Application. 아이고. 그 다음에 search as 해가지고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 search as 부터 하면 identifying 하는 걸로 주르륵 나오고요. 그 다음에 and 한 다음에 classifying 쪽으로 쭉주르륵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real 네. world application 그 예를 두 가지 사례를 지금 들었습니다. 그죠? 자, search as 그 두 가지가 뭔가요? 첫 번째는 그 legal processing, 즉 법률적인 어떤 아, 문서 같은 것들 중에서 proceeding, 네, proceeding. proceeding, 네. 네네네. 법률 문서 같은 것에서 음, 이제 연관성 같은 거를 찾아내는 그런 태스크로 하나 음, 연구를 하신 분이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네. 아마 그 지진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 빅팀, 그 지진의 피해자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네네네.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신 음, 분이 또 한 분 계시다고 하는데, 이 아, 둘 다 이제 텍스트 분류를 통해서 음, 이 문제들을 푸신 모양입니다. 아, 네. 두 개의 큰, 여기서는 예를 썼고, 하나는 법률적인 케이스, 사건, 사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이제 그 리퀘스트를 했네요. 예, 예를 들면 푸드냐, 쉘터냐, 메디컬 에이드냐 이런 것들을 요청사항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그런 케이스 실제로 그게 리얼월드 애플리케이션에 있었고 그게 결국은 자연어 처리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분야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펀더멘탈 타스크다라고 텍스트 분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연구 배경으로 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자, 네, 그런데 current state of the art text classification method는 근데 여전히 굉장히 많은 어노테이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however 하지만 그런데 리얼 월드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냐라는 거죠. 실제 리얼 월드에서 보면은 음, 이제 naturally annotated 데이터, 음, 다시 말해서 뭐 문서가 만들어질 당시에 바로 분류가 된 데이터는 거의 드물고요. 네. 그 다음에 human annotation, 즉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직접 annotation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expensive 하죠. 비용이 많이 네.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 아는 부분이고 solving 그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annotated 데이터 없이 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풀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뭐 but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with using 그러니까 annotated 된 데이터 없지만 비싸지 않은 슈퍼비전 시그널들을 이용을 하면서 그렇게 푸는 거 그런 것이 네, 굉장히 가치 있는 조사다 연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센 패러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그래서 weekly supervised setting에서는 이러한 그 어떤 annotated 된 다큐먼트는 접근할 수가 없고 하지만 에, 비용이 들 저렴한 슈퍼비전 시그널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라벨 서페이스 네임이나 음, 키워드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그런 메소드들은 브라브라 있겠는데 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어, 네? 먼저 first used 먼저 뭘 사용하죠?
시드 키워드들을 사용을 하고, 아, 네네. 그러니까 이 여기 위에 언급된 이 방법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방법들은 공통적으로 시드 키워드를 맨 처음에 이용을 해서 네. 이제 키워드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요. 아하, 네. 왜냐면 이제 사람이 입력한 시드 키워드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더 많은 키워드들을 생성을 하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나서 그렇게 찾아낸 많은 키워드들을 통해서 수도 라벨을 다 이제 부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탠다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네. 수도 라벨을 기반으로 굉장히 스탠다드한 그냥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나의 모델을 훈련을 시킨다. 교육을 네. 시킨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편 타당한 어떤 방식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한 방법, 그죠? Weakly Supervised Text Classification Method는 이런 거야 라고 거의 뭐 이런 그 절차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런 걸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슈도 라벨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트레인을 하고, 그래서 결국 동사로 얘기하면 used 사용하고, then created 생성을 하고, and then trained 해가지고 쭉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previous work에서는 슈퍼비전 시그널들이 어떠냐면 굉장히 small set of keyword로 예, 제한되었습니다. 굉장히 몸으로 굉장히 억제되었다, 제한되었다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도큐먼트 컨텐츠, 즉 문서들이 여러 개의 문서가 있고 거기 다 컨텐츠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뽑아낼 수 있었던 슈퍼비전 시그널이 오직 이제 스몰 셋 오브 키워드밖에 없었다 라는 점을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약간 짚고 넘어가는데 갑자기 싹 짚었네요. 그죠? 네. 갑작스럽게 딱 짚은 얘기가 좀 짚고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왜 짚고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고요. 지금 스몰 셋 오브 키워드로 restricted라는 단어로 써서 좀 억제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요 본 논문은 이런 시그널들이 억제되지 않은 어떤 상태가 되나 보죠. 뭐 그런가요?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네. 지금 슈퍼비전 시그널드 are restricted to small set of keyword로 좀 이렇게 국한시켰다, 한정시켰다, 그리고 도큐멘트 컨텐츠로부터 나오는 스몰 셋 오브 키워드로 한정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큐멘트 컨텐츠에서 나오는 걸로 한정되었다. 그러면 여기는 다른 뭔가에서 또 나온다는 것인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일단은 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이 방법론에서도 뭐 네. 굳이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한번 짚은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 연구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특성, 스타일, 특성이고요. 그런데 listen to work, 최근 연구는 뭘 보여줬나요? 최근 연구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네. 프롬프트가 뭐 원래 컴퓨터 공학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고, 저기 네. 명령 프롬프트 이런 거 할 때 항상 프롬프트가 하긴 하는데, 네네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네. 어떤 새롭게 프롬프트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해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로부터 네. 지식을, 날리지의 지식을 프루브 할 수 있다. 이게 보통 프루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전체가 있는데 약간 맛을 보는 걸 얘기하거든요. 프루브. 그리고 그 통신에서도, 네트워크에서도 프루브 패킷을 던진다라는 게 뭔가 전체 패킷을 던져서 뭔가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몇 개를 시약을 던져서 뭔가 테스트하는, 음미하는, 맛을 보는 이런 뜻이 프로브거든요. 약간 뭐 탐사? 그런 뜻 있죠. 그죠? 네네. 그런 식인데, 네.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로부터 지식을 이렇게 뭐 탐사할 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탐사하고 이런 것들이 프로브. 이제 이 프롬프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식은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지식이 제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예. 그 지식이 이제 슈퍼비전 시그널을 제공을 할 수 있고, 그 네. 슈퍼비전 시그널로는 네. 이제 다양한 어떤 서로 다른 그 NLP의 태스크들을 풀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뭘 포함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릴레이션을 추출하는 거라던가, 네. 그리고요. 아니면은 QA, 어허. 질문을 던지면은 이제 모델이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던가, 네. 아니면은 문장 텍스트 요약, 요약.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풀 수 있다, 풀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면 for example 이렇게 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페트로니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것을 예를 들었는데요. 이분들은 뭘 풀었나요? 이분들은 네. knowledge base completion task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knowledge 기반의 완성 작업 뭐 이런 것을 풀었는데 어떻게 풀었냐면 by querying 뭘 질의를 하면서 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마치 QA 태스크 중에 하나인데 그 QA 태스크를 이 completion 태스크, knowledge based complete case 태스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마치 예를 들자면 앨런 튜링 was born in mask 이렇게 마스크를 던져주고 이것을 프롬프트로서 이제 던져주게 되면은 쿼링하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 거기에 대해서 슈퍼비전 시그널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그런 using prompt 그걸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is worth exploring 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앨런 튜링 was born in mask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답을 하는 게 QA 태스크 같은 것들을 풀기에 굉장히 적절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텍스트 분류 분야에서도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 기반의 슈퍼비전 시그널 생성하는 거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 개의 그 NLP 타스크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슈퍼비전 시그널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그럴 때 사용했던 메커니즘 중에 프롬프트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예를 들어서 최근 연구로 등장을 시켰습니다. 2019년부터 등장이 됐고요. 2019년, 2020년 이렇게 등장이 됐던 그런 부분 핵심은 마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we propose to query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자기 본인의 이 저자들의 제안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그 메소드에 대한 설명이 이제 한 문단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요. 네. 이렇게 그 쿼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propose to query 그랬는데 이게 너블한 건가요? 이때 당 2022년 지금 나올 건데 이거는 요때 2019년 뭐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propose to query 그냥 했고 to query 그 다음에 저 뒤에 다운표 치고 and use 해가지고 이게 연결돼 있어서 그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쿼리, This article is talking about mask라는 쿼리를 제안했다. 이것은 뭐 그냥 하나 제안한 것 정도에 지나지 않고요. 네. 실제로 이것만 따지고 봤을 때 굉장히 뭔가 노블한 그런 연구는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래서 뭐 실제로도 이게 그 프롬프트 러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19년도 이럴 때 뭐 20년도 이렇게 GPT-3 이런 모델들이 GPT-3가 사실 프롬프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죠? 이제 모델이었고 그래서 프롬프트를 활용한 어떤 제로샷 분류 막 이런 걸 막 선보여서
굉장히 센세이션 했는데, 그 전부터 이렇게 연구를 하셨던 20년도, 19년도 이럴 때 연구를 하셨던 이런 분들이야 굉장히 노블했겠지만, 이미 GPT-3가 이제 프롬프트의 가능성을 보여준 이후에 이렇게 새로운 문장을 발견했다. 이것은 그냥 그 자체로 놓고 보면은 막 엄청 노블한 그런 연구는 아니지만, 네. 중요한 건 이 뒤에 나온 이제 슈퍼비전 시그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블한 어프로치를 사용을 했고요. 네. 실제로 저도 사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긴 한데, 여기서 나오는 마스크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어떻게 분류를 하면은 성능이 뭐 지금 뭐 다른 기존 연구들과 비할 바가 안 되게 떨어집니다. 네. 심지어 저기 GPT-3 같은 모델조차도 네. 굉장히 뭐 1조 개가 넘는 그 파라미터들을 내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롬프트만 탁 던져주고 분류를 시키면은 정확도가 이 위클리 슈퍼바이드 쪽 모델들이랑 비할 바가 안 되게 거의 뭐 10% 이상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안 되고 굉장히 성능이 저하돼 있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저자들은 조금 더 다른 것을 더 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슈퍼비전 시그널을 어떻게 정제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그 하나하나가 다 이제 노블한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문장에서는 쭉 가서 중간에 콤마 하고요. 콤마 and 네. use 그 사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and use 그다음에 generated word for the mask token에 대한 생성된 단어들을 슈퍼비전 시그널들로 사용하는 것을 propose 제한합니다. 그 두 가지를 propose 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장을 이제 뒤에 덧붙이는 것을 프롬프트로 제한을 하고, 네. 이 마스크에서 나온 그 예측 결과 값을 이제 슈퍼비전 시그널로 삼습니다. 네. 예측 결과 값을 슈퍼비전 시그널로 삼는 것은 이 저자들이 처음 제안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일반적인 프롬프트 러닝의 그 일반적인 어프로치입니다. 거기까지는. 네. 오케이. For example, 그림 그래서 1번. 예를 들자면, 네. 프롬프트가 지금 여기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더 라디오 텔레스코프에 어쩌고 하는 그 문장이 주어졌을 때, 네. 이 뒤에다가 This article is talking about mask 이렇게 붙여주고요. 네. 그리고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에 넣어봤더니 이제 여기 마스크에 들어갈 단어로 astronomy, galaxies, 그다음에 라디오, 그다음에 science, 갤럭시 이렇게 5개를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슈퍼비전 시그널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거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besides 게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그널 워드들을 생성하는 거 게다가 추가적으로 또 뭐 했냐면 인투이티브 어프로치가 있네요. 네. 그런 슈퍼비전 시그널들을 to obtain 얻기 위한 어떤 인투이티브한 어프로치, 나블 어프로치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건 결국 뭐냐면 is by extracting 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프로치네요. 이 분들의 나블 어프로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추출된 단어 이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바로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important word,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만 이제 추출을 하는 그런 방법이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게 intuitive approach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we will compare 비교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종류가 두 가지 형태의 슈퍼비전 시그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두 개를 비교할게 라고 얘기했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를 이제 그
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에서 나온 단어를 이제 만드는 작업이 하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그 슈퍼비전 시그널로 삼는 작업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중에서 important word를 extracting한.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from document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서 전체에서 이제 important word를 추출한 거랑 네. 이거를 이제 둘 다 이제 two type로 해가지고 네. 슈퍼비전 시그널로 만들어서 분류를 한 그런 것들의 결과를 나중에 비교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네. MLM이 있고 도큐먼트가 있죠. 비교를 하는데 네. 데이터 셋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두 개가 어떻게 보면 two types of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MLM에서 나온 거하고 그냥 다큐멘트에서 중요한 단어를 extracting 하는 거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센텐스로 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 월드들을 얻고 나면은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단어들을 predefined 카테고리랑 associate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latent variable 모델 WDDC라고 하는 네. 이분들의 그 노블한 어떤 새로운 그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네. WDDC라고 하는 것은 뭐의 약자인가요? 네, Word Distribution Runner and Document Classifier라고 해서 WD가 Word Distribution Runner고 DC가 Document Classifier입니다. 네. 그래서 이 Latent Variable 모델, Latent Variable 모델이면은 보통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그 측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워드를 카테고리에 할당을 하는 작업이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문서를 그 어떤 카테고리에 할당을 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것을 Word Distribution Runner와 Document Classifier로 따로 이제 정의를 하고, 이것들을 simultaneously 동시에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네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뭐 annotated 데이터는 필요하지 않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사용한 그 메서드를 한 센텐스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워드 디스트리뷰션 러너는 그러면 도대체 뭐냐 하면은, 워드 디스트리뷰션 러너는 뭐 하는 게 목적인가요? 목표가 뭔가요? 그 일단 카테고리가 주어져 있고요. 네. 기본 카테고리 C에 대해서 어떤 워드 W가 네. 이 C에 속할 확률, 네. 아니 그 카테고리 C에서 이 단어 W가 생성될 확률, 네. 그 PW 바 C를 예측을 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버티컬 바 중심으로 오른쪽에 C, 요 네. C 카테고리가 주어졌을 때 W 단어, 요거 생성된 단어를 맞출 확률, 그 확률, 그 조건부 확률이죠. 네. 그거를 학습하는 게 목표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science라는 단어 그 카테고리가 있을 때, 네. 이 science라는 단어에서 그 카테고리에서 W라는 단어가 네. 등장할 확률, 네. 뭐 등장할 확률이라기보다는 네. 아무튼 그 어떤 W라는 단어에 대한 확률을 예측하는 것이 이 워드 디스트리뷰션 러너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확대 다시 한 번만 해주면 지금 단어들이 쭉 있잖아요. X축에. 그래, 네. 에스트로노미부터 스타까지 있는데 걔의 확률이 에스트로노미는 요만큼, 쟤는 요만큼 이렇게 해서 딱 그게 나오는데 그게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이다, 분포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한 거고, 그 밑에 보면은 비즈니스라고 하는 카테고리 경우에는 또 그 단어들은 똑같은데 확률이 다르잖아요. 네. 확률이 좀 다르고 스탁이라고 하는 확률이 더 높고요. 여기는. 네. 네, 그런 식의 어떤 단어의 디스트리뷰션이 생성되는
그런 형태가 되네요. 네,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서 지금 여기 시그널, 슈퍼비전 시그널로서 이제 단어들이 이렇게 뽑힐 때 네. 이렇게 뽑힌 단어들의 분포를 예측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라는 그 카테고리가 주어지면은 아마도 이 사이언스라는 카테고리에 속한 문장들에서 이 마스크 토큰을 씌워서 이제 마스크 LM을 하거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시그널 워드들을 얻었을 때 이 시그널 워드들의 분포가 이러한 분포를 가지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클래스에 속하는 문서들을 가지고 이제 그 슈퍼비전 시그널 워드들을 뽑아보면은 그 분포가 이 아래쪽에 있는 분포처럼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고, 네. 아직 뭐 여기 비즈니스 카테고리가 뭐냐, 사이언스 카테고리가 뭐냐를 모르기 때문에 네. 이거가 100% 맞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통계로 스태티스틱으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거를 예측하는 어떤 모델을 학습을 시킬 것이고, 그러면은 어떤 아스트로노미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그 토픽에 대한 서머리제이션이니까요. 네. 아스트로노미라는 토픽을 가진 모델 그 단어들은 뭐 사이언스에 대부분 할당이 되어 있을 것이고, 대신에 비즈니스라는 카테고리를 보면은 아스트로노미에 관한 토픽을 가진 단어 문서보다는 스톡이라는 토픽을 가진 문서들이 더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예측할 수 있게 학습을 시킬 것이죠. 네. 이 뭐 자세한 것도 더 뒤에 나오는 거죠, 저거. 네네. 워드 디스트리뷰션 러너라고 하는 애가 요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다큐먼트 클래시파이어. 네, 도큐먼트 클래시파이어는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죠. 네. 문서를 분류합니다.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앞에 있는 디스트리뷰션 러너랑 똑같은 표현을 하자면 이제 C가 주어졌을 때, X, 기본 도큐먼트 X가 주어졌을 때, 네. 그 X가 카테고리 C에 속할 확률을 예측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X는 이제 다큐먼트인데 다큐먼트를 딱 주니까 걔가 카테고리가 뭐냐, 그거의 확률, 그걸 얘가 배우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다큐먼트 분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워드 그 분포, 이게 뭐죠? 러너. 러너고, 이게 러너라고 표현했어요, 얘는. 그래서 네. 워드 분포를 배우는 모델이고, 하나는 또 하나는 문서를 분류하는 모델이고, 네. 요 두 개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these two goals, 이 목표들은 뭘 할 수 있었나요? 이러한 그 두 가지 골들은 네. 이제 최적화, 이제 학습을 시키려면은 이제 옵티마이징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것을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징 함으로써 네네. 동시에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결국은 최적화시키는 학습 스킴은 로그 라이클리후드, 다시 말하면 최대 우도 추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한 거네요. 최적화시킨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generated word by introducing the 카테고리에서 latent variable, 카테고리를 잠재적인 그 베리에이블로 두고, 네. 이제 그 문서에서 생성된 이제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네. 계산을 해서 이걸 맥시마이징 하는 방향으로 학습해라 라고 네. 주면은 네. 이 두 가지 모델이 동시에 이제 최적화가 옵티마이즈가 되게 됩니다. 네. 저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했는데 뭐 사실은 확률 변수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카테고리를 어떤 잠재적인 변수, 확률 변수로서 도입을 하면서 생성된 단어들을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동시에 최적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의
latent variable mod에서는 이 단어 분포 러너와 다큐멘트 분류기가 어떻게 모수화됐냐면 파라미터라이즈 될 수가 있냐면 뉴럴 네트워크에 의해서 파라미터라이즈 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다시 말해서 네. 뭐 특별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어떻게 적용을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뉴럴 네트워크나 도큐먼트 클래시파이어나 워드 디스트리뷰션 러너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뉴럴 네트워크의 최종 아웃풋이 이렇게 약간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소프트맥스 이런 걸 하면 다 확률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 그 뉴럴 네트워크나 다 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뭐 이 모델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이 WDDC라고 하는 이 그 레이턴트 베리에이블 모델 이 구조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사용한 것들이 기존에 나와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편 타당한 어떤 스킴들이에요. 네. 그래서 잘 이용을 했는데 어찌됐든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최적화시킬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대 우도 추정법 이런 걸 사용해서 했고 그 다음에 뭐 쭉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WDDC를 보면서 약간 굉장히 LDA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DA도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LDA도 마찬가지로 도큐먼트에 대해서 도큐먼트가 어디에 속할지를 분류를 하는 그 일종의 클래시파이어가 있고 그 디스트리뷰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디스트리뷰션 중에 어디 카테고리에 속할지를 또 단어별로 거기서도 이제 단어별로 어떤 단어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할지에 대한 그런 그 확률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서가 어디 카테고리에 속할지를 또 확률로서 만들어 놔가지고 그 두 가지 확률 그 디스트리뷰션을 잘 동시에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최적화를 시키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그런 것들이 LDA 방식이었는데요. 여기서는 그 단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카테고리에 대한 그 단어의 확률 즉 LDA는 단어가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이었는데 여기서는 카테고리 안에서 단어가 들어있을 확률을 디스트리뷰션으로 학습을 시켰다라는 점이 조금 차이가 되겠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 두 가지 확률 변수를 동시에 학습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기존 방법이랑 비슷하면서도 또 조금씩 다른 면들이 있고 그런 점들이 조금 특이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확률 통계 그 다음에 확률 중에서도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기법은 최대 우도 추정법 이걸 써서 지금 두 가지 워드 중심으로 그 다음에 다큐먼트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만든 거 우리도 이거 생각하지 않았나요?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조금 그 예전에 요 정도 하고 조금 더 자세히 뒤쪽에서는 나오니까 자 our contribution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 가지의 contribution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we propose to query 그 다음에 we propose 또 그 다음에 실험에 대한 experimental result show that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문장 첫 번째 문장은 뭔가요? 첫 번째 문장은 이 This article is talking about mask라고 하는 이 새로운 그 프롬프트를 제안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도큐먼트와 클로즈 스타일 센텐스 This article is talking about mask 이 클로즈 스타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딱 주어진 케이스를 의미하고요. 이 뒤를 그냥 비워놓고 그 GPT 이런 모델 문장 생성 모델처럼 자유롭게 생성해봐라 주면은 그거는 이제 클로즈 스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해서 문장 사이에 딱 어떤 특정한 단어 하나 딱 예측해봐라 하면은 클로즈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스타일 센텐스인 This article is talking about mask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프롬프트를 하나 제안을 했고요. 그렇죠. 거기서 이 마스크에 등장하는 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의 결과를
슈퍼비전 시그널로 삼아서 위클리 슈퍼바이즈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하겠다. 네. 라고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레이턴트 베리에이블 모델 WDC를 제안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WDC는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워드 디스트리뷰션 러너와 그 다음에 그 도큐먼트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동시에 학습을 시키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WDDC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보니 그 아웃퍼폼 할 수 있다. 다른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이 세 가지 데이터셋에서 아웃퍼폼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보통 이제 그냥 아웃퍼폼 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네. 아웃퍼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할 수 있음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드가 어베일러블하게 공개를 시켜놨나요, 그죠? 네. 네, 이것도 뭐 잘 설치되고 잘 동작이 되나요? 네,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트로덕션 부분이고, 인트로덕션이 뭐 기존 논문들하고 거의 뭐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풀어 쓰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네.